이땐 제가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던 시기입니다. 매달 서울이랑 울산을 오가면서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애를 하다가 피서철이 됐어요. 저희는 솔직히 평소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었지만 피서철이라서 대부분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에 사람 없이 한적한 손바닥만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아무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도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은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였습니다. 한 곳 두 곳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죠. 이러다 진짜 노숙이라도 해야 되나? 그렇게 헤매던 도중에 네 번째 찾았던 업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싸 하면서 얼마냐고 물어본 순간 이상하게도 시세와는 다르게 싼 값에 당황하면서 룸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생각 외의 염가에 놀란 저희는 말이 바뀌기 전에 후다닥 입실한 후에 씻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잽싸게 저희 방으로 찜했습니다. 그때까진 참 좋았어요. 노숙을 한 상황인데도 방을 구했다는 거랑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요. 두 가지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씻은 후에 내일을 위해서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저도 깼습니다. 화장실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는 거예요. 누나, 화장실 문이 안 열려. 저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순간 잠이 확 깼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 당시의 느낌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을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제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어요. 근데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살짝 당겨지긴 했는데 그건 그냥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녀석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100%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해서 제 표정을 읽기엔 너무 주위가 어둡다는 거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힘껏 당겼습니다. 뭐 문고리에서 뭔가 튀어나오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문은 제가 준 힘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어요. 오히려 걔는 그냥 열면 되지 왜 오버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었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간 애를 멈추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슬쩍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있었어요.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만큼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 머리를 감은 듯하게 말이죠. 장거리 연애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에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바로 욕실이랑 화장실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죠. 그날도 역시 분명 오자마자 욕실을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제가 그 후에 잠들었고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과 1분 전쯤에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였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나온 녀석은 뭔 일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이 들었고 저 역시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어서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렇게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날이도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안 일어난 녀석을 반강제로 깨우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전 항상 퇴실 준비는 제가 빨랐어요. 제가 머리가 단발이라서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주워 입고 퇴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거울을 보면서 앉아 있었고 전 뒤에서 그 녀석이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죠. 야, 오늘 날씨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계획 좀 줄이고 저녁 들을까? 안 돼. 1분이 1시간 같아. 서울에서 왕복 10시간이라니까. 계획 변경 같은 거 없거든. 양보 못함. 질. 뭐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녀석은 머리를 말리는데 열중이고 전 엄청나게 숱이 많던 녀석의 머리를 말려주다가 갑자기 드라이기가 과열돼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전원에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 거울을 무심코 보았습니다. 거울 정면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죠. 아니 보여야만 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건 아직도 생각을 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죠.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 정면에 가득 채워진 채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하면 머리 말리던 이 녀석은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못하고 눈을 그냥 감았어요. 갑자기 드라이기도 멈추고 대화가 끊기니까 그 녀석이 한마디 했죠.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니면 점심에 먹고 저녁 술 한잔 해? 응?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서 실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그 여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엄마! 하면 다시 사라지는 게 기본 룰이 아닌가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작동했습니다. 귀신 맞네. 본 거 맞으니까 어쨌든 퇴실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녀석의 머리를 마무리해준 다음에 잽싸게 짐을 꾸려서 그 저주받은 모텔에 나왔습니다. 유난하게 이상했던 제 행동에 왜 그래? 화났어? 나를 해봐줘.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녀석한테 겨우겨우 둘러대고 달래주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헛것을 자주 보고 담이 세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안 무서울 리도 없었어요. 너무나 끔찍했던 기억이라서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전 근데 그게 끝인 줄만 알았어요. 그 후로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진 무렵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어요.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대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에 무심코 클릭했던 어떤 업체의 건물 외관 사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가기 눌러서 업체명을 확인했어요. 분명 사진은 제가 아는 곳이었는데 업체명은 생소했어요.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저만 본 게 아니었었어요.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알아? 난 복도에서 봤어요. 여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업체예요.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어진 것에 대해 항의하는 댓글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요.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오빠도 역시 알고 있더라고요. 업체명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고 야, 너도 그 모텔 갔었어? 거기 유명해.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간판만 바뀐 채로요. 그동안의 기억으론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그 당시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시기는 그 모텔을 나와서 이틀 뒤에 서울로 올라온 뒤였습니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서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어요. 기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서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집 바로 앞이란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지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친구들 4명이랑 야외 테이블 하나 잡고 매운탕 하나에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줬어요. 평소 제가 그런 경험이 좀 많아서 게다가 술도 얼큰하게 취한 상태라서 그런지 애들 반응도 평소보단 조금 더 격했어요. 뭐 그렇게 빈 술병은 늘어가다가 몇 시간 뒤에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 도와줬어요.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서 따로 지시 없이도 몇 명은 야외 테이블 정리하고 몇 명은 술병 정리하고 정리가 끝날 무렵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죠. 근데 문이 잠겨있네. 노크를 했더니 역시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야외 테이블 쪽에 4명, 횟집 사장 녀석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제 눈앞에 있었고 그럼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었죠. 야, 우리 말고 누구 왔었어? 아니, 왜? 화장실에 누구 있는데? 하고 뒤를 돌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선명한 노크 소리였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친구놈이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미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습니다.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차라리 누군가 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죠. 불과 이틀 전에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약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죠. 입이 바싹 말라오면서 눈앞도 아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를 들었어요. 라이터를 찾는 도중에 다 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이면서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어디 모텔. 아주 오래전에 저한테 타로카드랑 각종 오컬트를 알려주었던 어떤 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라이터를 바로 도르변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 못한 채로 경직된 표정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게 셔터를 내리고 해장국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엔 더 이상 그 단발머리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아직도 영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업체명을 밝히는 건 생각이 짧은 것 같아서 업체명 공개까지는 자제하겠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